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파입니다. 모두가 비트코인 보유해야 트럼프 후원한 억만장자 피터피 비트코인 투자 공고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주권사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그룹의 토마스 피터피 회장이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을 투자하라고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누구나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한다 라면서 순자산의 2, 3% 정도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토마스 피터피 회장은 이 순자산이 530억 달러, 하나로는 약 7조 5,848억 원에 달하는 이 세계적인 억만장자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지지자로 알려져 있고요. 초기에는 이제 트럼프 후보 출마를 만료했었는데 공화당 후보 확정 이후 트럼프 위원회에 이 84만 4,600달러를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또 수혜를 받겠죠.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2021년 이 팍소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디지털 자산 거래를 도입해서 사용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를 사업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 가상자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대시키고 이제 협조를 또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후원을 하기도 했었겠죠. 그리고 피터피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영향력은 규제 완화와 민간 기업에 대한 간섭 감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4년과 그 이후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하면서 시장이 지나치게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커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후원을 할 때에도 암호화폐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생각이 또 바뀌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그리고 이런 억만장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이제 권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사는 다른 기사들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이 블랙록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비중 1, 2%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투자자에게 최대 2%의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이 합리적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위험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비중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1, 2%도 안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고, 실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 1, 2%가 되게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일반 개인들에 해당하면 뭐 1, 2%가 얼마 아닐 수 있지만 이 지금 블랙록이 말하는 건 그 거대 자산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업가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블랙록이 ETF, 비트코인 ETF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 비트코인 ETF를 늘려라 이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뭐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에도 이제 압력을 가하고 있죠. 왜냐하면 블랙록이 그 거대 투자자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도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계속 압력으로 가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에 조금 더 비트코인 투자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경필 쟁글 CSO가 올해 비트코인 디지털 금 확인, 밈 이더리움 AI 주목. 그리고 비트코인을 5억에서 10억은 이 정해진 미래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경필 쟁글 이 최고 경영 책임자 겸 리서치 센터장이 올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거에 대해 그 누구도 딴지를 걸지 못한 해가 된 것 같다라면서 내년 주목해야 할 섹터로 민코인, 이더리움, 인공지능을 꼽았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는 결국에 이제 5억이나 10억을 가는 것은 정해진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러 가치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갖는 가치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제 트럼프의 두 아들들도 크립토 사업에 뛰어들면서 규제 완화나 미국 내 크립토 사업자에 대한 세금 면제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단순히 미국만 한다고 할 수 없고 다른 국가도 따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미국이 이끌면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역시 크립토 투자자가 천만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정부나 정치권도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도 시작된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상황들을 이제 정치권에서도 가만히 볼 수만은 없어요. 표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 CSO는 이 2025년을 주목할 섹터로 민코인과 이더리움, AI를 꼽고 있습니다. 실제 도치와 이제 현대차, 그리고 시바이누와 기아차 시가총액이 이제 비슷하다고 해요. 정말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어떻게 그 밈코인 하나가 그런 자동차 회사와 시가총액을 같이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세대의 이제 어린 시절 경험에 비춰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10대, 20대는 SNS와 온라인에서 노는 걸 더 편안해하는 세대고, 민코인은 그 어떤 온라인 활동보다도 큰 도파민을 제공하는 놀이 혹은 문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코인 문화가 없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섹터 전체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전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갱신하고도 급등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무시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증권성 이슈 해소와 이 트럼프의 등장, 인프라 성장 등 세 가지 이유로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가장 크게 가로막았던 이 증권성 이슈가 이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스테이킹 수익 환원 등이 이루어지면 이더리움은 물론 이더리움 위에 있는 디파이 등 서비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트럼프 두 아들이 진행 중인 월드 리버티파이의 등장 역시 다양한 크립토 서비스를 왜 이더리움 위에 올려야 하는지를 확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AI 역시 한 섹터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2025년 폭발적 성장 예상 비트와이즈가 꼽은 세 가지 이유라는 기사인데요. 암호화폐 자산관리 기업 비트와이즈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ETF의 2025년 전망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ETF 시장 초기 단계의 특성입니다. 비트와이즈는 ETF 운영 첫 해가 대체로 느린 성장세를 보인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성장 가능성을 이제 강조했는데 2004년에 출시된 이제 금 ETF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첫 해에 26억 달러였던 자금이 2년 차에는 55억 달러로 급증을 했대요.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뛴 거죠. 그래서 보통 1년 차보다는 2년 차에 그 성장세가 급하게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24년이 올해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죠.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그리고 주요 금융기관의 이제 참여가 기대된다라는 건데요. 모건 스탠리, 메릴 리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이 주요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ETF 시장 진입이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도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수조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라더링 업 패턴입니다. 이 비트와이즈는 이 비트코인 ETF 투자자들이 초기 소액 투자를 시작으로 점차 투자 금액을 늘려가는 이 라더링 업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에 ETF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2025년에는 더 큰 자금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금액이 이제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투자를 해보니까 괜찮다. 이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다음에 더 큰 투자를 또 결정하는 그런 패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ETF가 비트코인 ETF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2025년 수요 급증 예상 규제 명확성 대폭 삭스시킬 것 시그널은행이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2025년에 기관 자금 자본 유입이 급증하며 이 가격 폭등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그널은행이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기관 자본 흐름이 이미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 배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ETF의 10억 달러의 순유입이 비트코인 가격을 3에서 6%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그널은행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이 국부펀드, 기부금, 연금펀드 등이 이 비트코인 할당을 추가하면서 2025년에 이 동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규제 명확성이 개선되면 비트코인이 중앙은행 준비 자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25년에 암호자산에 대한 기관 참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성장세 기대하는 기사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계속 참여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입니다. 비트코인 볼린전 밴드 11월 랠리 측정과 유사했던 폭발적 변동성 확대 가능성 시사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이제 볼린저 밴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는 이 가격의 위와 아래 이렇게 밴드 형식으로 나타낸 이제 지표입니다. 근데 이 지표를 보면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면 보통 이제 가격이 수렴하면서 있는 경우고요. 한 방향성을 갖지 않고 계속 이렇게 수렴하면서 갈 때 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 그때부터 한쪽으로 크게 방향성을 잡는 특성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폭이 지금 줄어드는 현상을 가지고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을 전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 폭이 10% 미만으로 축소가 됐다라고 하면서 축소가 되면 이렇게 확대되는 이런 현상, 한쪽으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을 하거나 한 방향성으로 급격하게 변동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강세든 약세든 어느 쪽으로 크게 변동성이 곧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더리움 온체인 지표와 투자 수요 5,000달러 돌파 가능성 시사라는 기사입니다. 이 투자자 수요와 온체인 지표, 네트워크 활동이 이더리움의 5,000달러 도달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라고 크립토 퀀트 분석가들이 전망을 했다고 해요. 현재 수요와 공급 역학이 지속된다면 이더리움은 5,0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유자들이 이더리움을 매수한 평균 가격인 이 실현가에 의하면 이더리움의 현재 가격 상단은 5,200달러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상단 가격은 2021년 강세장 당시 이더리움의 최고 가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높은 가격에 이더리움을 매입하면서 상단 가격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도 계속 13일 연속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누적 순이익은 거의 20억 달러에 도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더리움 가격에 이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신규 개발자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블록체인 이더리움 제처라는 기사입니다. 솔라나가 지금 최근 개발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분야를 탐구하기 시작한 이 39,148명의 신규 개발자 중에 7,625명이 솔라나 기반으로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83%나 증가한 수치고요. 그만큼 솔라나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개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개발자들이 급증한 것은 이 펌프펀과 같은 플랫폼들이 민코인을 쉽게 출시하도록 하면서 네트워크와 사용자 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 등이 여러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암호화폐와 위대한 일 한다. 중국주도 원하지 않아. 라는 내용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짐 크레이머와의 대화 중 암호화폐 관련 비전을 밝히면서 미국의 우위를 목표로 한 전략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중국이나 다른 국가가 이를 주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앞서 나갈 것이다. 라고 트럼프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도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인공지능과 같은 이 기술 분야에도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산업 여부를 충족하고 규제 틀을 정립하며 이 시장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저축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요. 아마존 비트코인 채택 여부 혁신과 리스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에 지금 이제 아마존 주주들의 주요 결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현금 자산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각자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주주들이 그런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이제 부결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제안이 부결이 됐어요. 12월에 이사 주주총회에서. 근데 이제 아마존의 주주총회 같은 경우 2025년 5월에 연례 주주총회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때 이제 아마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규제나 이 변동성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부결이 났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부결이 났든 어쨌든 요게 이제 주주총회에 들어갔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비트코인 자체가 이미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전에는 여기 주주총회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이런 제한조차 없었고요. 근데 이런 제한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업의 자산으로서 아직 포함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아직도 성장할 게 많이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솔라나 대폭발 예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를 참고사항일 뿐이고 도움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